부동산 규제가 완전히 철폐된다고 합니다. 상승 시점은 언제일까? 부동산, 특히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리가 아니에요. 자, 이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심리가 중요하다, 뭐 가격이 중요하다 얘기하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것은 현재가, 가격이죠. 그리고 심리라는 것은 항상 후행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간입니다. 시간. 네, 시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규제 철폐라든가 아무리 많은 호재를 주어줘도요, 상승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승기 때 아무리 많은 악재를 주어줘도 그 악재가 반영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상승기든 하락기든 반드시 무엇을 채워야 되죠? 네,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 없다.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은 지금 논리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시간이 중요한지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시간 날짜 여기서 4개달 3천 뚫게 되면은 급등이 나온다고 했죠. 네, 주식시장 일단 보겠습니다. 급등. 어떤 급등? 단기간의 급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단기간.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은 최고점 찍었죠. 1월 달에. 이거는 삼성전자 최고점. 이 방송에 통해서 3번 연달아. 이 날짜 오기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전고점을 한번 뚫어서 무너진다고 했죠. 살짝.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언제까지 하락이 된다고 했습니까? 9월 달. 네, 올해 9월 달, 2022년 9월 달까지는 하락이 된다. 그래서 계좌를 다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왜 9월 달까지 빠집니까? 자, 저점은 9월 전에 오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죠. 시간이죠, 시간. 투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을 보고 합니다. 99% 사람들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리를 보고 판단을 해요. 시장의 심리. 자, 그래서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가격과 심리는 앞으로 미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래죠. 미래. 지금이 아니고 미래에 이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현재가 그리고 심리는 미래 가격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래 가격을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고 우리는 하락의 사이클, 상승의 사이클 있죠. 하락의 사이클 있고 상승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을 가면서 계속 우상향이 됩니다. 전고점을 벗겨가면서 이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하락기가 있죠. 이런 하락기, 상승기가 있죠. 이런 상승기. 자, 여기는 A라는 하락기가 있고 여기는 B라는 상승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승기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무엇을 채워야 된다? 시간을 채워야 된다. 시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호재도 필요 없습니다. 시간을 채우지 않는 상승기 때는 아무리 많은 악재를 주어줘도요, 그 악재가 호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9월 달까지 이어지는 우리 주식시장의 하락기도 마찬가지죠. 네, 양운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양운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려가는 양운이죠. 이거 반대구름이 나타난다고 했죠. 반대구름. 여기도 어떻습니까? 반대구름이죠. 양운 자체가 하락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운이 하락을 하죠. 네. 그런데 이때 9월 이후부터 나타나는 양운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제 9월이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양운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 이후부터 나타나는 양운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올라가는 양운이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죠. 단위. 밑단이 올라가죠. 자, 밑단이 보니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죠. 밑단이. 밑단이 지금 내려가고 있다가 계속적으로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올라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거. 미리 쫓아가서 살 필요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양운이 만들어져야지 급락 패턴이 한번 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급락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저점을 하배를 할 건지 하배를 하지 않을 건지가 중요한데 그 기준은 무엇으로 보라? 원화, 환율. 환율로 보라고 했습니다. 전고점을 붕괴시켰는데 환율이 전고점을 환율 상승이 나타나는 전고점을 벗기지 못한다면은 이 하락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페이크라고 했습니다. 페이크. 네, 힙수다. 이 하락 자체는 페일러다. 그래서 속임수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구간 안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살 필요가 없다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제가 다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3월이 되면 무엇이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했죠. 금리 인하. 네, 이거는 뭡니까? 이거 금리에 대한 사이클입니다. 금리도 항상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가장 시간에 밀접합니다. 시간. 무조건 시간 채워야 돼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은 무엇이죠? 유턴이 안 되죠.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하한가 이게 없습니다. 반드시 사이클을 채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월달 이후에 금리 인하가 되고 3월달까지 아무리 많은 호재가 된다고 해도 이것은 무엇이다? 네, 최소한 3월 이후부터는 1년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년간 네,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갈아타기라고 했죠. 갈아타기. 갈아타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갈아타기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해도 이 금리 인하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부동산은. 네, 금리 수준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뭐 3.5%, 뭐 3.25%라고 칩시다. 여기서 대출을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에서 이게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부동산은.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당장 금리 인하가 떨어진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무엇입니까? 주식시장보다 최소한 3개월에서 길면은 3년까지 딜레이가 됩니다. 반응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반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추세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은 어떻게? 지금의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매수라는 이 대출이 일어나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자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대출을 받는 시점 자체의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네, 주식시장의 바닥을 찍더라도 부동산의 바닥은 항상 후행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3월 이후부터 최소한 뭐 연말이라든가 1년 정도 후에 본격적으로 네, 거기도 이제 양극화가 많이 진행될 겁니다. 네, 차별화가 많이 될 거예요. 뭐 단지마다 네, 거기서부터는 온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매수세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분들 미리미리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뭐 복습 차원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집값 수요가 내려도 안 팔립니다. 왜 안 팔립니까? 왜 시간이 안 맞죠? 시간이.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금 여기서요. 100가지 호재를 줘보세요. 호재. 100가지 규제를 철폐를 해도요. 이거 상승으로 전환 못하죠. 금리를요. 지금 0% 금리를 내려도요. 상승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안 맞잖아요. 시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9월 달까지 하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시간을 일단 채웠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일목균형상 양운에서 단위 상승하는 정배열이 시작된다고 이거 다 말씀드렸고 2년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 1년 전에 이건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택 상승기 초입으로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걸 올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지금 이 규제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상승기 때 돌아가게 되면은 이 규제 때문에 풍선효과 나는 뿐만 아니라 과대가 됩니다. 과대. 시장의 가격 자체가 과대로 가기 때문에 이 규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려갈 때는 과다하게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과다하게 오르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규제입니다. 처음부터 규제는 없었어야 돼요. 집값을 이렇게 띄운 것도 규제 때문이고 지금과 같이 집값을 떨어지게 한 것도 다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시장 경제가 중요하죠. 시장 경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조건이더라도 규제를 만들면 안 된다. 돌아가면서 다 해먹잖아. 네, 강남이 올랐다고 규제 만들면 비강남이 다 올라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수도권, 그 다음에 지방으로 한 바퀴 빙글빙글 5-6바퀴 돕니다. 8년 동안.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도 지금 부동산 규제 빨리 풀 것. 그래서 다주택, 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한다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은 아무리 많은 규제를 풀어도요.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죠. 네, 팔리지 않습니다. 당분간 3월 달까지는 최소한
뭐라고 했습니까? 네. 3월 때까지 하락은 이어진다고 했죠. 3월까지는 이어져도 그 다음부터 무엇이다? 기간 조정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다 한 100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아무리 많은 규제를 철폐하고 호재를 줘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네,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게 부동산이 지금 급한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저출산 대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부에서 이걸 안 해요. 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접 지원해서 무엇을 해야 되죠? 직접 지원으로 바꿔야 됩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돈을 줘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은 어떻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8세까지 매달 30만 원 최소한 30만 원 줘야 돼요. 이게 낫습니다. 이거 1년을 해도 360만 원이죠. 10년 하면 얼마입니까? 10년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아이 한 명당.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280조 썼어요. 280조 원. 아이 한 명당 성인이 되기까지 거의 한 2억을 썼습니다. 근데 안 났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중간에 돈이 다 셉니다. 돌아오는 돈이 없어요. 사실 아이를 낳아도. 아이를 낳으면 이익이 된다는 거를 우리 여성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자면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직접 지원으로 빨리 들어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겁니다. 이거 윤 대통령이 이거 왜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윤 대통령이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미래 세대를 보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 다음으로 급한 건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돼요. 미국 금리 쫓아가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네,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규제 개혁을 빨리 해야 되고 앞으로는 부동산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요약하자면 이거죠. 중과입니다. 중과. 사실은 뭐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이제 중과예요. 어떤 중과입니까? 중과 3종 세트가 있죠. 중과 3종이 뭡니까? 네. 첫 번째 무엇이죠? 취득세.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그다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다음 보유세, 종부세 중과죠. 네, 중과. 뭐 주택수에 따라서 중과되고. 그다음 세 번째 뭡니까? 네, 양도세 중과죠.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사실 이것은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했던 것을 원래 되돌린다는 의미지 사실상 이것이 어떤 호재라고 하기 힘들다. 집값을 지금 되돌리기는 힘들다. 집값이 내려가는 집값을 막기는 힘들다. 어차피 3월 달 되면요. 집값 안 내려갑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버티냐가 문제죠. 어떤 단지는 50% 내리고 어떤 단지는 60% 70% 내린 단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단지는 안 내리거나 오히려 신고가 치는 단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3월 달까지는 전체적인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없다. 그것이 무엇이다? 시간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거죠. 시장이란 논리죠. 시장. 지금 연준의 파월이 지금 5% 넘어간다 6%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시장은 안 믿는 거예요. 왜? 보시면 시장은 연준 안 믿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수준이 거의 다 왔습니다. 미국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3월에 금리 인하 안 된다. 무조건 금리 인하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안 믿습니다. 제가 아까 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다 말씀드렸죠. 네, 이거 안 믿죠. 안 믿습니다. 이 최저점이란 거 안 믿죠. 여기서 최고점이다. 여기서 한 바퀴 벗기고 이게 무너진다. 이거 안 믿죠. 9월 달까지 이거 떨어진다. 주식시장 안 믿어요. 100번 했습니다. 이거. 네, 이거 한 2년 됐습니까? 100번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 말 언제 했냐? 뒷북 친다. 그런 얘기 합니다. 방송을 100번 정도 했는데도 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내가 보지 않으면 안 믿거든. 그래서 저는 3월 달에 금리 일어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 이거는 필요한 것을 잘 보시기 바라고, 주식시장은 무엇입니까?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고점을 언제 뚫을 건가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고 부동산 바로 반응합니까? 아니죠. 급락이 멈춘다는 겁니다. 급락이. 실질적인 매수세는 언제? 금리 수준이 떨어져야 매수세가 들어온다. 왜? 이거는 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만약에 뭐 3%라고 3.25% 금리 수준은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중요하다? 기간 조정이 중요하다고 다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연준의 정책 실기 침체 부른다. 지금 이거 못 버팁니다. 이거 침체. 자, 이것은 안 맞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하고, 네, 침체는 뭡니까? 불가피하죠. 두 가지 해결 안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를 해결이 안 되죠.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경기 침체를 포기할까요? 금리 인상을 포기할까요? 네, 결국에 경제는 침체를 막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하. 3월달 언제 3월달 여러분들 맞박이 잘 치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잘 이제 급락은 부동산 하락이라고 급락이라는 부분들은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의 하락은 뭐 상승으로 전환되긴 전체 시장을 할 수가 없지만 3월달 정도가 일단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된 시점부터는 이제 하락은 멈춥니다. 네, 하락은 멈춰요. 그렇다고 뭐 큰 상승이 돌아서거나 또 큰 하락이 돌아서 뭐 지속적으로 나오기 힘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극화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이후부터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지 그때부터는 전체 시장의 상승기로 돌아선다. 그것이 바로 3월달 이후부터 한 1년 정도의 기간이다. 그것은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